안녕하세요. DC백 터보 2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류기를 장착했다면 배기관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즉 엔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확인하시고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말빨이 아무리 좋아도 그 새치 혓바닥은 자기 눈을 가리지 못합니다. 와류기를 개발하거나 판매하거나 와류기를 장착한 소비자라 그러면 배기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차량 흡기에 와류기를 3개를 장착하고 배기에 2개를 장착했던 차량입니다. 7월 7일 날 흡기에 장착된 와류기를 제거했습니다. 7월 13일 날 배기구에 장착되어 있는 와류기를 제거했습니다. 자, 배기관, 좌측, 우측 배기관을 보십시오. 가솔린 차량입니다. 카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카본요, 어느 정도냐 하면 2005년도에 NF 소나타 리콜 했을 때 이 정도 카본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카본이 있었던 거 과거 KBS 방송에 나왔던 내용을 보시면 배기관에 이렇게 카본이 쌓였다 하면 엔진 실린더 내부에 카본이 엄청나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카본이 이래 쌓인다. 왜 쌓일까 이거예요. 불완전 연소입니다. 연료 분사량은 많은데 공기가 부족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와류기를 장착하면 차가 힘이 있다, 토크가 있다, 차가 잘 간다. 그런데 긴 오르막길에 차가 안 간다. 힘이 없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때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공기가 부족하면 연료 분사량이 많아지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매연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원리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류기를 추정하고 신봉하고 있습니다. 매연 안 나온다고 큰소리 빵빵 치죠. 그런데 차 세워놓고 공회전 상태에서 붕붕 밟았을 때는 연료 분사량이 적기 때문에 매연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매연이 나오는 차량도 매연이 적게 나오는 같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내주행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앞차가 간격이 벌어졌을 때 가속 페달을 탁 건드립니다. 그런데 아주 얇게 군뱅이 같이 갈까요? 아니죠. 푹 밟죠. 푹 밟는 순간에 엔진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확 늘어납니다. 그때 공기량이 부족해지면 매연이 발생합니다. 다 가르쳐 드립니다. 긴 오르막길 밟으면 가속 페달이 2개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밟아도 차는 갑니다. 끈끈하게 시동 안 꺼지게 밀고 올라갑니다. 과거의 불완자식 엔진과 다르다는 거예요. 카브레다 엔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카브레다 엔진이나 불완자 엔진은 오르막길에 기어를 이어놓고 악셀에다 안 밟으면 힘이 걸리면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전자식 엔진은 어떠느냐? 밀고 나갑니다. 공기가 적게 들어와도 연료 분사량으로 때워서 나갑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이 2개 있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자가 밟는 가속 페달 하나, 엔진에 힘이 걸리는 것에 따라서 연료 분사량을 정량시킨다. 그래서 그 순간에 공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농후한 연소, 매연 발생, 질소산화물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 자동차 엔진을 연구하지 않았다, 공부하지 않았다, 전목국어식으로 한다 모릅니다. 프로그램도 짜보고 원리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엔진도 보링도 해보고 뜯어보고 분해 조립도 기본적으로 해보시고 각종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 값을 이슈에서 어떻게 컨트롤 해내느냐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된답니다. 공기량, 부스 압력 센서, 산소 센서, 피드백 제어하죠. 이런 부분을 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힘듭니다. 자동차 메이커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균형을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좋다 와류기 장착하고 가속 페달을 살짝 밟고 공회전 시키면서 평길이나 내리막길 타면 연비 잘 나온다 합니다. 잘 나와요. 그런데 막상 시내주행에 들어가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푹푹 밟는다 하면 그 순간에 불안전 요소가 팍팍 생깁니다. 긴 오르막길에 안 밟는다 하더라도 엔진 자체에서 엔진에 걸리는 힘에 따라서 연료 분사량이 정량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집니다. 공연비를 맞춰야죠. 이슈가 존재하는 건 뭡니까? 공연비를 맞춰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융합입니다. 그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와류기를 장착했다. 와류기를 장착하고 그 순간 일부분만 가지고 좋다 하시는 분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해당 차량 어떻습니까? 배기관을 열어봤을 때 와류기를 5개나 쳐박았는데 왜 매연이 이리 많이 나올까요? 원래 매연 없던 차량이었습니다. 2년간 와류기를 장착했었습니다. 배기관을 열어보니까 이렇다 이거예요. 처음에 좋다고 생각했고 토크 변화가 조금 있다 해서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 달고 있었는데 연비 부분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비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왜 떨어질까요? 배기관을 보시면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엔진 내부에 오염물질도 엄청나게 쌓일 수밖에 없죠. 해서 7월 7일 날 흡기 와류기를 제거했습니다. 7월 13일 날 배기 와류기를 제거하고 7월 13일 날 배기관을 절단을 해서 디시백 터보를 장착했습니다. 8월 4일 날 흡기에 디시백 터보를 장착했습니다. 자, 그 결과 오른쪽 사진과 같이 배기관에 옹달샘같이 물이 쫄쫄쫄 나옵니다. 자, 물이 나오면 배기관 안에 이렇게 수검댕이가 되어 있는 것이 씻겨져 나오겠죠. 8월 9일 날 옹달샘 같은 현상이 생겼는데 8월 7일 날 주차장에서 가속 페달을 살짝 건드리니까 휠스핀 현상이 생깁니다. 휠스핀 현상은 뭔지 아십니까? 평상시대로 가속 페달을 탁 밟았을 때 바퀴가 먼저 돌고 차는 안 가는 상태에서 바퀴가 먼저 팍 도는 것입니다. 윙 하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퀴가 돌고 차는 안 움직인다. 토크가 엄청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상이 생기니까 엔진 회전수가 낮을 때 공연비가 개선된다 해요. 가속 페달을 탁 밟으면 스핀 현상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면 회전수가 낮을 때 토크와 출력이 상당히 향상됐다 이거예요. 기술 차이가 많이 나죠. 와류기를 장착한 차량은 배기관 안에 면이 쌓이는데 디시백 터보를 장착한 차량은 배기관 내부에 물이 생긴다 이거예요. 실정입니다. 실정. 그래서 새치 혓바닥을 믿지 마시고 직접 보시라는 거예요. 와류기를 개발하거나 판매하거나 와류기를 장착한 소비자로 그러면 이것을 보십시오. 와류기 맛집 찾아다닌다는 사람 많습니다. 맛집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와류기요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특별한 게 보이지가 않아요. 특별한 거 안 보입니다. 질소산화물 왜 생기느냐 이거 봅시다. 공연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와류기 판매자 가운데 플라스틱 재질로 되면 질소산화물이 생기지 않는다. 알루미늄이나 스텐으로 만들면 질소산화물이 생긴다는 조금 모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니폴드에 알루미늄 재질로 있는 차량 많습니다. 금속 재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스틱은 원가 절감 차원에서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재질로 나오는 차량은 질소산화물이 왜 안 나오냐? 그 정도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부작용을
없애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와류기 장착으로 인해서 연비가 떨어졌다, 출력이 떨어졌다, 또 매연 발생량이 늘었다, 질소 산화물이 늘었다. 올바른 기술을 할 수 있을까요? 매연 발생량이 늘어난다 하면 엔진이 골병드는 겁니다. 골골골골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엔진 내부 카본 발생량 많아지고 퇴적이 많아집니다. 배기관의 카본 발생량, 퇴적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엔진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배기관에 와류기를 부착했다. 배합 증가로 인해서 블로바이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유전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카본이 역류할 때 블로바이 가스와 합쳐집니다. 이지알가스 혼합부 스로틀 바디 스웰 밸브 쪽에 유전기와 역류되는 카본 슬러지가 함유됩니다. 함유되면 떡지떡지 해가지고 다 막히는 거예요. 디젤 차량들. 또 지대 엔진들 흡기 밸브 위에 카본 슬러지 응착되죠. 왜 그럴까요? 자동차 원리를 모르면서 이것저것 쑤셔 박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와류기를 흡기에 3개, 배기에 2개 장착한 차량, 그 차량 배기관을 보면 이렇게 면이 떡지떡지 돼가 있는데, 자, 디시백 터보를 장착한 차량, 왜 동일한 차량이 배기구에서 물이 나오게끔 바뀌었을까요? 그것이 기술력입니다. 사실 물 나오는 거 싫어요. 왜? 좀 타다 보면 물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차량도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소음기 밑부분에 제일 낮은 부분에 구멍을 한 개 뚫어주고 싶어요. 물이 빠지게끔. 물이 꽉 차면 또 배합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오르막길에 차 세워놓고 한번 푹 밟아가 빼준다거나 이런 것도 귀찮잖아요. 귀찮으니까 배기관 제일 밑에 아주 가는 구멍을 하나 내서 물이 고일 수 있는 위치, 그 부분을 구멍을 하나 내서 물을 자동으로 빼주는 방법 적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차량은 머플러 아래쪽 제일 낮은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머플러도 있습니다. 결로 현상으로 생기는 물도 있고, 또 연소 효율이 높아서 수증기가 발생해서 결로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자동차 밥을 오래 먹지도 않았고 연구 분야에 집중적으로 머리를 투자하지 않았다 하면 잘 모를 것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경험과 경륜에서 방향을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엔진을 안 만져봤다면 어떻게 할까요? 원리를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와류기를 장착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음도 잡아야 되고 진동도 잡아야 되고 매연도 감소시켜야 되고 출력과 토크를 향상시켜야 되고 연비를 향상시켜야 되고 엔진 내구성에 손실을 끼치면 안 된다. 이 모든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아셨죠? 해서 간단하게 와류기와 디시백 터보를 구분하실 때는 와류기는 이론이 명확하지 않다. 디시백 터보는 역류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역류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기술은 이제까지 공개된 바 없습니다. 디시백 터보는 역류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찾아보시고 배우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내외 연구 논문이라든지 또는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인터넷에 역류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기술은 공개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디시백 터보는 자동차 엔진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쉽게 생각해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외우세요. 그것이 답입니다. 아셨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은 매연이 나와서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KBS가 보도한 NF 소나타는 현대차의 당초 해명과는 달리 엔진 제어 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측은 이른 시일 안에 문제를 개선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장 추적 김승조 기자입니다. 구입한 지 8개월에 주행거리가 9,000km인 한 NF 소나타. 배기구에서 배기관까지 그을음이 심하게 끼어 있습니다. 엔진을 분해해봤습니다. 엔진 내부의 밸브 주변에도 시커먼 그을음이 엉겨 붙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엔진 내부에서 연료가 불완전 연소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밸브 같은 데 카본이 많이 끼고 운전이 많이 되니까 불완전 연소라는 게 결과적으로. 시내 주행을 하며 NF 소나타 엔진 실린더로 들어가는 연료 분사량을 측정해봤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데도 연료 분사량은 불규칙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일정 속도의 주행에서 순간적으로 연료 분사량이 급격히 변하는 현상은 몇 초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운전자가 급제동 급가속을 반복하는 것 같이 엔진 자체에서 급가속 급출발을 반복함으로 불완전 연소를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검은 매연이 나오지 않는 현대 EF 소나타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NF 소나타의 세타 엔진과 같은 방식의 VVT 엔진을 채택한 수입차들에서도 이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현대차 측은 당초 운전자가 급가속할 때만 순간적으로 불완전 연소 현상이 일어나 매연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NF 소나타는 6,000rpm 이상 급가속 때만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시내 주행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오늘 엔진 전자제어 장치인 ECU에 흡기 밸브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고 ECU 프로그램을 수정해 매연 문제를 해결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매연 관련 고객 불만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차 측은 최종 실험을 마친 뒤 빠르면 2주 뒤 이미 판매한 차량들을 대상으로 ECU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추적 김승조입니다.